사랑한 음악에는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담겨 있죠. 대중음악이 시작된 지 100년, 우리는 어떤 노래를 사랑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대중음악 사학자 장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재근입니다. 오늘 시절연가 찾아온 손님, 어마어마한 별명을 지닌 분입니다. 예, 네. 엄청나게 유명한 분인데 그쵸.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군인들한테 아. 인기가 너무 많아서 네. 군통령이라는 별명까지 생긴 분이고 이분이 군부대에 떴다 하면 그야말로 뭐 엄청난 열광의 도가니가 펼쳐지면서 군 위문 공연 섭외 부동의 1순위다. 와우. 그런 얘기도 듣는 바로 그런 네. 분입니다. 수많은 국군 장병을 웃고 울게 한 바로 그 가수 설혜은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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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정을 눌러주세요 설하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혜은 씨를 직접 보니까 네. 정말 반할 것 같습니다. 네. 아름다우신 분이 말씀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아유, 저도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군인들의 마음이 설렐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군통령이라는 별명 네. 어떻게 생긴 건가요? 사실 제가 군인 잡지 힘 표지 모델에 제가 발탁이 되어서 예 그로 인해서 그 표지 모델 한 덕분에 위문 공연에 굉장히 많이 초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제가 캘린더를 적어요. 보니까 한 달에 제가 이틀에 한 번꼴로 12부대를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와. 예. 이틀에 한 번이면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숫자인데요. 그냥 출근한 거죠. 그냥 뭐 출근이죠, 맞아요. 군부대를 누비고 네. 다니셨네요. 맞아요, 맞아요. 엄청나게 인기가 많으니까 여기저기서 찾아서 아마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군부대에서 공연을 하면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어떤 게 있었나요? 제가 그 제5기갑여단에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제가 나온 그 잡지 사진을 예. 이렇게 다 오리셔가지고 네. 그날 또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비에다가 다 붙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께서 플랜카드를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랜카드를 보니까 내년에도 저녁 미룬다. 내년에도 하윤 올까봐 라고 이렇게 적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기억이 네. 있습니다. 아니 군인이 네. 저녁을 미룬다는 건 그야말로 찐사랑, 그렇죠. 참사랑. 예. 근데 사실 오늘 시절연가 손님으로 군통령 설하윤 씨가 온 이유가 있습니다. 네, 지금 네. 군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혹시 오늘의 주제곡이 군인과 관련이 된 건가요? 군가?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예. 저는 사실 아는 노래가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진짜 사나이. 네. 근데 때로는 정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애국심과 전우애를 다지기 위해서 부르는 군인들의 노래가 네. 바로 군가잖아요. 설하윤 씨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무대에서 군가 부른 적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높은 산 깊은 골 적막한 산하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젊은 너 숨져간 그때 그 자리 상처 입은 노성은 나를 잊었네. 전우여 들리는 너그 성난 목소리 전우여 보이는 너난 맺힌 눈동자. 전선을 간다라는 노래도 너무 좋아하고요.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사나이 멋진 사나이 멋진 사나이도 너무 좋아해요. 네.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사나이 멋진 사나이. 오늘 이 방송은요 군인들 봅니다. 네. 무조건
조금 봅니다. 봐주세요, 봐주세요. 군 장병들과 군대를 다녀온 경험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이제 보실 것 같은데 또 군가를 부르실 때하고 또 트로트를 부르실 때 창법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아, 제가 방금 불러드렸던 네. 창법처럼 씩씩하게, 네. 우렁차게 높은 산 깊은 골 이렇게 부른다면 네. 트로트 높은 산 깊은 골 적막한 산아 이렇게 약간 조금 간드러지는 창법. 후자로 불렀을 때 장병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했어요. 네. 그렇죠? 아, 자, 그럼 군인들의 아이돌 우리 설아연 씨가 오늘의 주제곡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곡 1970년대 발표된 군가. 웅장한 멜로디에 끈끈한 군인들의 전우애를 표현한 가사가 인상적인 곡. 2025년 3월 국방일보 병영 차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MZ 장병들이 좋아하는 군가 3위로 등극하며 세대를 넘어서 사랑받는 군가로 인정받는 곡이에요. 바로 전우. 전우. 네. 네, 전우가 네. 1973년에 발표된 네. 70년대 노래거든요. 네, 70년대. 네,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상당히 연식이 오래됐는데 그러게요. 최근까지 막 MZ 세대한테 사랑을 받는다고 하니까 네. 신기합니다. 대중가요도 오래도록 사랑받는 곡은 시대 구분 없이 늘 듣기 좋고 따라 부르기 쉬운 곡이 가장 편하잖아요. 네, 네. 단순하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우도 오래도록 지금까지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 전우가요, 군 장병들이 따라 부르기 좋은 리듬 구조와 남성 합창에 최적화된 D에서 E, 그러니까 말하자면 레에서 미, 약간 마이너. 마이너 음역으로 또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는 우리가 행군하면서 부르기에도 힘이 들지 않고 또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음이 막 그렇게 또 높지 않다 보니까 외쳐 부르기가 좋지 않았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아까 이제 전우가 MZ 네. 장병들이 좋아하는 그 설문조사 3위로 뽑혔다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전우 못지않게 MZ 장병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또 있습니다. 바로 1997년에 발표된 푸른 소나무. 이 노래가 방금 얘기 나왔던 설문조사 그 전우가 3위했다는 네. 그 설문조사에서 푸른 소나무가 1위를 했었거든요. 1위요? 네, 그럴 정도로 이 노래가 굉장히 사랑을 받는데 또 이 노래 분위기가 전우랑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이 강산은 내가 지키노라 당신의 그 충전 하늘 보며 힘껏 흔들었던 평화의 깃발 다시 선 이 땅에 당신 닮은 푸른 소나무 이 목숨 바쳐 큰 나라 위해 끝까지 싸우리라. 그러니까 이 노래가 바로 MZ 네. 세대들에게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군가라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가사를 네. 들어보면은 항상 약간 좀 서정적인 시적인 느낌이 있어요. 근데 네. 항상 희생 정신이 네. 들어있다 보니까 뭔가 저도 가슴이 뭔가 뜨거워지는 그러게. 듯한 느낌이 오. 예,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들으면서 왠지 경건해지고 비장해지는 느낌? 나라 위해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아까 네. 전우처럼요, 좀 단조롭고 부르기 쉬운 음역대 네.
있잖아요. 또 멜로디 흐름도 좀 비슷한 네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주로 훈련 때 부르다 보니까 행군에 맞춰서 제작을 했고요. 또 4박자 리듬이고 이렇게 쉽게 따라 부르면서 애국심을 네. 고취시킬 수 뭐 있었던 어쨌든 것이 아닌가. 군가니까. 이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군 장병들의 애국심과 네. 의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러한 메시지가 전우와 푸른 소나무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때문에 두 곡이 모두 장병들이 선호하는 곡에 꼽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확실히 그 최근에 발표된 군가와 예전 군가는 네. 가사에서 차이가 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전우는 네. 우리라는 가사가 되게 많이 들어있고요. 그 푸른 소나무는 들어보니까 당신이라는 묘사가 줄을 이루더라고요. 네, 오, 정말 예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우가 1973년에 나온 거니까 네. 그 당시 세대는 어렸을 때 전쟁을 겪고 뭐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때 월남전도 있었고 막 그랬으니까 동세대에서 전쟁을 겪을 수 있는 네. 뭐 직접 체험이든 간접 체험이든 네네네. 그런 세대가 불렀던 군가기 때문에 네. 전후에는 어떤 당사자성, 우리 얘기다 그런 게 이제 짙었었는데 네. 푸른 소나무는 최근에 97년에 나온 노래니까 그렇다 보니까 90년대 세대한테는 전쟁이라는 게 좀 과거의 이야기인 측면이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래가 우리 얘기라기보다는 과거에 우리 나라를 지키다 희생하셨던 분들을 추모하고 기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우라는 노래가 70년도에 이렇게 발표가 됐잖아요. 네. 네. 그 1973년도에 한국 전쟁이 끝난 지 20년 정도 흐른 시점인데 네.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당사자성이 짙게 느껴지는 건지 궁금해요. 당시 대한민국 군대와 안보는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KTV 자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내 고장은 내 힘으로 지키자는 구호 아래 지난 1968년에 장설된 우리 향토 예비군은 그동안 47회에 걸친 대소작전에 참가해서 수백 명의 무장 공비와 간첩을 사살 또는 생포하는 큰 전과를 올렸는데 이것은 후방 총 전과의 60%를 예비군이 거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고 가족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임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며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하는 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우와. 네. 가상 상황으로 북한이 서울에 공비를 대량으로 침투시키는 거를 예. 가상해가지고 그 훈련을 하는 모습이네요. 저 때는 언제든지 공비가 올 수 있다는 공포심에 막 가득 찼던 시대였고 우리 어렸을 때 되게 그런 공포가 좀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저 때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셌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력이 더 강했기 때문에 항상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는 공포가 있었죠. 정부는 지난 2월 18일에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비상시국하의 생활지표가 될 총력안보 지도요강을 채택 발표했습니다. 첫째, 자조하는 정신, 즉 스스로를 돕는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용기와 지혜를 지니는 것입니다. 둘째, 자립하는 의지, 즉 스스로 생각하여 결정하고 남의 도움 없이 생활을 뚫고 나가는 의지입니다. 셋째, 자주하는 자세, 즉 남에게 의존하거나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되며 자기의 일은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자세입니다. 넷째, 협동하는 행동, 즉 사회와 국가에 대한 공동의 운명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으로 단결하고 협동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노력하는 지혜, 항상 노력하고 근면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자위하는 용기, 즉 우리는 스스로를 수호하고 스스로의 국가를 지키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12년을 끌던 월남 전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닉슨 미국 대통령이 전쟁 종결을 선언함으로써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28일 월남 평화협정이 정식으로 그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이날부터 60일 안에 모든 미군과 그 밖의 외국군 철수와 포로 석방이 실시됩니다. 1965년에 월남 파견했으면 네. 8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쵸. 네, 우리 군인들이 65년에 가서 네. 73년에 이제 끝난 거예요. 8년에 걸쳐서 우리 장병들이 정말 이제 고생을 하고 고생했죠. 큰 공을 세운 거죠.
월남에서 그러니까 아까 갈 때는 흑백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지금은 컬러로 좀, 바뀌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색이 그때 살아났네요. 당시에는 TV가 흑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TV는 뭐 당연히 흑백이고 네네네. 필름도 아마 필름도. 65년에는 흑백 필름이었다가 73년은 지금 칼라 필름을 썼나 보네요. 네. 비디오, TV는 다 흑백이었지만 방금 나온 거는 이제 필름으로 찍은 거니까 저 때는 총천연색이라고 했었죠. 네, 총천연색. 네, 칼라라고 안 하고. 정말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 백마 시절. 부대가 네, 백마 뭐 부대. 베트남에서 대민 지원 사업을 하면서 유치원 건립했었네요. 네. 아, 저렇게 베트남 국민들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베트공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1970년대 국방 관련 상황을 봤는데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세요? 아니 정말 네. 저는 깜짝 놀래 광화문에서 음. 실제로 그렇게 도심에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낙하산 내려오고. 낙하산 내려오고 저는 조금 예. 깜짝 놀랐어요. 네. 항상 우리가 다니는 도심 속에서 훈련을 네. 직접 하시니까 조금 저 실제 상황에서도 진짜 항상 힘을 쓰셨구나라는 생각에 네, 울컥했어요. 조금. 근데 경각심도 있었겠지만 네. 그거 보면서 되게 두려움과 공포도 좀 느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68년에 네. 청와대 바로 근처까지 공비들이 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비가 서울 도심까지 진출할 수 있다라는 공포심이 있어서 저런 훈련을 했던 것 같고 저게 그러니까 과잉 대응 이게 아니라 네. 진짜로 필요해서 저런 훈련을 그렇죠. 했으니까 70년대에는 네, 맞아요. 안보 불안이 엄청났던 거예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그렇다 보니까 훈련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총력 안보 지도 요강 뭐 이런 내용까지 발표할 정도로 그런 안보를 굉장히 강조했던 네. 시대다 보니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저는 네. 옛날에 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세대거든요. 아, 교련. 과목이 있었어요.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런 얼룩덜룩한 개구리 무늬 아, 오늘 이게 그 옷이 오늘 그 옷을 입고 오셨네. 학교에서 그런 옷을 딱 입고 군사훈련 막 받고 네. 학교 안에 막 대장님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랬던 고등학교 시절 때까지요? 고등학교 때까지. 우와. 네. 야, 총검술 막 이런 거 훈련하고 막 총력 안보. 네, 네, 그랬던 시절입니다. 아, 근데 우리는 그건 했어요. 붕대를 어떻게 감아야 되는지. 네, 여자들은 그런 거 했었죠. 네, 열심히 부상병. 이거 잘 감아야지 그게 점수예요. 이게 제대로. 그래요? 네, 붕대를 어떻게 잘 감나 완벽하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점수가 또 달라지는 거죠. 신기하네. 하윤 씨는 완전 너무 신기해요, 지금. 다른 세상이야. 너무 다른. 그 전제의 공포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유지가 된 것이 방금 이제 베트남전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 베트남전이 결과가 안 좋게 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남쪽 베트남을 도와주러 갔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북쪽이랑 싸우다가 남쪽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갑자기 감정이 확 되면서 우리도 그러면 북쪽한테 이러다 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엄청나게 이제 공포심이 커진 거고 그때 미국의 입장도 바뀌었는데 미국이 베트남에서 너무 고생하다가 결국 성과가 없이 철수하게 되니까 미국 내에서 반전 여론이 막 불붙으면서 우리가 왜 남의 나라 가서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미국은 철수하겠다 이런 얘기가 70년대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럼 미국이 안 지켜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런 공포심이 커진 와중에 1971년에 진짜로 미국의 7사단이 철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나 이제 걱정이 커졌고 북한이 군사력, 군사기술 더 우리나라보다 우월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제 총력안보 체제를 강화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영상에 나온 것처럼 모의 훈련을 했던 거잖아요. 그쵸. 또 네. 향토 예비군 훈련 활동을 독려하면서 더 이상 외국 군대에 국가 안보를 맡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자. 이런 입장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 때부터 우리나라 국방력이 발전한 거예요? 저 때부터. 저 때부터. 저 때 전까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한테도 밀리는 상황이었고 네. 거의 뭐 총환제로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1970년대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강요들을 다 청와대 지하 벙커로 불러가지고 네. 선언을 딱 한 거예요. 이제부터 중화공업 발전하고 방위산업 육성한다 하고 선언을 딱 한 거예요. 네. 엄청난 모험이었거든요. 그게. 네네. 우리나라의 모든 국력을 기울여서 중화공업에 쏟아 부은 거예요. 실패하면 우리 망하는 거였거든요. 거의 도박 수준이었는데 네. 그걸 한 거예요. 그때 방위산업 육성하면서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기 만들려고 하니까 미국이 이제 기술을 안 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전쟁 일으킬까 봐. 그래가지고 항상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 무기를 기술을 못 받으니까 독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국방 기술을 하나씩 이제 늘려가기 시작해서 71년에는 비밀리에 몰래
미사일 기술까지 막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 우와, 네. 그래서 1979년에 마침내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지대지 미사일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사거리에 160km 뱉고 이런 것까지 개발하면서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딱 반석위에 오르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정부에선 안보 안정을 위해서 방위 산업 연구에 박차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군인과 국민의 애국심 또 결속력을 고취시킬 수단으로 군가를 활용한 거죠. 그래서 1970년대 중반부터 국민들을 대상으로 군가 공모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 당시 기사를 살펴보면요. 전 국민이 함께 부를 새 군가 공모. 이게 동아일보 1976년에 기사가 떴었는데요. 네. 전 국민이 함께 부를 새 군가를 7월 31일까지 신문협회에서 접수를 한다. 여기 상금이 중요합니다. 상금이요. 당선작 한 편에 상금이 100만 원. 100만 원. 네. 그리고 가작 한 편에 상금이 50만 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굉장히 지금 좀 높은 상금이거든요. 예. 그렇죠. 100만 원이면. 그때 당시에 네. 100만 원이면 더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 당시 뭐 커피 한 잔에 한 80원 정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냉면 한 그릇에 400원. 400원? 네, 요즘은 지금 냉면 10,000원 넘어요. 뭐 10,000원 이상이니까 그렇죠. 네, 하여튼 뭐 물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때 네. 100만 원이면 매우 큰 돈이다. 5천만 원 이상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제가 저때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 거의 1,200편이 넘게 공모를 예. 공모에 응했었더라고요. 저 정도 상금이면은 네. 다 할만하죠. 할만하죠. 네, 할만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전 국민이 뭐 함께 부르려고 나왔나요? 전 국민이 함께 부를 군가? 네. 이상하잖아요. 네. 군가를 왜 전 국민이 함께 그러니까 저 당시는 그런 시대였다. 네, 전 국민이 함께 군가를 부르는 시대였다. 저 때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군가가 우리 뭐 군인들만 나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네. 전 국민한테 뭔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면 전 국민이 함께 불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좀 이렇게 쉽게 네. 대중적인 노래를 네. 찾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때는 초등학생들도 막 그 여학생들 그 뭐죠? 고무줄놀이 선우의 시체를 넘거나 뭐 이거 고무줄 하면서 네, 그런 맨날 노래 고무줄 불렀던 하면서. 애국심이 엄청 많았었. 네, 그랬던 시대입니다. 자동적으로 애국심을 네. 그 학습했던. 네, 총력 안보. 네. 그렇죠. 근데 오늘의 주제곡 전우도요. 네. 이 시기에 발표된 군가입니다. 네. 그래서 군가 공모 조건이 대중성, 민족성, 흥겨움. 아까 이 세 가지였잖아요. 근데 전우도 이런 부분을 지니고 있는지 네. 우리 함께 가사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전후 1절 가사를 보면은요. 네. 별의 늠름한 아들로 태어나 조국을 지키는 보람찬 길에서 우리는 젊음을 함께 사르며 깨끗이 피고 질 무궁화 꽃이다. 와. 네. 가사 사실 어떤가요? 네. 그 전우라는 가사를 저도 보면서 노래를 네. 땄어요. 네, 그렇게 보면은 좀 뭔가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비장함보다 뭔가 군장병들을 약간 좀 늠름한 아들. 그러니까 내 아들로 표현한 게 뭔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보람차고 젊고 이런 단어들도 사실 희망적이고 좀 밝은 단어들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후 노래 그 1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젊음을 함께 사리며 깨끗이 피고 질 무궁화 꽃이다. 무궁화. 네, 군가치고는 좀 비교적 좀 평화롭고 좀 서정적인 네. 정서가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노래에 네. 장병들의 인간적인 면모 같은 거 그런 게 좀 들어가 있고 2절 가사에 보면 한까치 담배 이런 표현도 뭔가 그 디테일한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표현이고 그러면서 기존의 군가가 뭔가 이 병사들을 그냥 용사, 무적의 존재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면 이 노래에서는 조금 더 뭐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뭐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인간적인 면 그런 걸 좀 더 깊이 있게 조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1절에 보면은 군인을 무궁화에 비유한 게 가장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무궁화는 약간 좀 쉽게 시들지 않고 매일 새로운 꽃을 피운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 모습이 끊임없이 헌신하고 열심히 이게 군인의 모습과 좀 잘 어울리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설아윤 씨가 정확하게 분석을 했는데요. 네. 무궁화가 끊임없이 피고 또 피는 특성에서 영원한 생명력을 따온 가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절, 3절 마지막 가사를 보면요. 거기 언급되는 부분이 깨끗이 피고 질 무궁화, 네. 떳떳이 피고 질 용사들 이런 부분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가사는
순결하게 피어났다가 마땅히 사라지는 무궁화를 닮은 군인의 숭고한 자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또 무궁화가 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이니까 그렇죠. 결국 군인 한 명 한 명이 우리나라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또 피고 질 이렇게 나니까 질 여기 진다는 거에서 뭔가 목숨을 걸고 죽음을 불사하고 나라를 지키겠다. 네. 그런 또 비장한 의지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말 들으면서 제가 만약에 군인이 돼가지고 막 훈련 중에 막 전투 중에 이 노래 들으면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장병들이랑 막 되게 돈독해질 것 같아요. 네. 제목부터가 전우니까 네. 전우회가 안 생길 수가 없다. 그렇죠. 이 노래 가사에도 우리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고 네, 우리. 전우회라는 단어도 노래 중에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안 그래도 끈끈한 정을 나누는 장병들인데 네.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더더욱 막 애국심, 단결력 이런 것들이 대폭발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노래가 정말 힘을 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많이 행사를 다니면서 노래 가사가 조금 울림이 있었을 때 가장 많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시적인 가사가 군가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묘사도 많고 뭔가 감성적 표현도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서정적이고 약간 감성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이 곡의 가사를 쓴 분이요. 바로 시인 박목월 선생입니다. 그래서 또 네, 그래서 잠깐 이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1915년 경상북도 월성에서 태어났고요. 네. 1939년에 시인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도와 청담, 경상도의 가랑잎 이런 시집을 발표했는데요. 토속적 이미지와 민요적 율조가 특징이고요. 또한 시에서 애국적 사상을 진하게 표현하던 대표적 시인인데요. 우리 박목월 하면은 다 청록파 시인. 네. 다 기억을 하면 할 겁니다. 네. 열심히 외웠잖아요. 네, 학교 다닐 때 박목월, 청록파 이렇게 네. 외웠었는데 맞습니다. 방금 애국적 사상을 표현했다 이런 네. 말씀도 하셨었는데 그렇게 애국적 사상을 표현을 하시니까 그게 또 이제 전우라는 군가로 표출이 돼서 그 어떤 애국심 폭발 이 정서가 계속해서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느껴지는 그 향토성, 애국정서 이런 것 때문인지요. 네. 전후 외에도 군가인 개선행진곡 이 가사를 쓰기도 했고요. 네. 이국 남천들 속에 흐르는 가물리 비가 찬란한 평화의 너를 가졌네. 장하다 용사여 평화의 사도 그 이름 검은 길이 빛나리. 또 국가 주요 행사곡도 제작해서요. 국가 행사에도 자주 참여했었는데요. 마침 박목월 선생님의 활동 영상이 KTV에 남아있거든요. 굉장히 귀한 영상인데요. 함께 보시죠. 문화공보부는 박목월 작사 김성태 작곡으로 광복 30년 노래를 제정했습니다. 눈부신 태극기 우러러보던 그날의 그 감격 가슴에 안고 비바람 험한 길 다 이겨내고 줄기차게 뻗어온 광복 30년, 광복 30년. 허리가 잘리온 조국의 슬픔. 무도한 남침을 물리쳐가며 잘 살려는 의지와 의지로 뭉쳐 줄기차게 뻗어온 광복 30년, 광복 30년. 오늘은 든든한 그 터전 위에 찬란히 열리는 전진의 아침. 뜨거운 핏줄은 핏줄로 이어 줄기차게 뻗어온 광복 30년, 광복 30년.
광복 30년. 네. 계속 쩌렁쩌렁 네. 남네요. 왠지. 정말 막 결연한 의지, 막 웅장한 느낌 이런 게 느껴집니다. 1970년대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또 그리고 하나로 우리를 묶는 네.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거기에 노래 중에서도 군가가 네. 많이 사용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때는 막 나라를 지켜야 된다, 막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우리 소중한 가족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던 시대고 항상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왔던 시대였나 봐요. 그런 얘기가 항상 나왔고 거기다 또 다 외웠죠. 저 민족 중흥의 우리는 이 땅에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네. 이런 거 항상 외우면서 이 나라를 중흥시켜야 돼, 막 가난에서 벗어나야 돼, 막 아니, 그 시험도 봤었어요. 네. 그 외우는지 못 외우는지. 국민교육원장인가요? 국민교육현장 혼자. 하여튼 뭐 그런 네. 걸 했던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전후의 작곡가인 나훈영 선생도 유명한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작곡가 나훈영 선생은요. 서양 음악 기법을 바탕으로 한국적 정서를 표현한 작곡가인데요. 네. 발표한 곡만 1천여 곡. 음. 아, 이분 역시 그러니까 정말 제가 나훈영 선생을 살펴보니까 네. 광복 이후부터 나라를 위한 여러 노래들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중요 행사에 사용되는 곡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박목월 선생과 협업한 광복절의 노래, 또 8월의 노래 외에도 나라 사랑, 꽃피는 남녀 이런 노래들을 발표했었거든요. 네. 그러한 이제 거장의 활동 속에서 군가도 나오게 된 것이고, 네. 근데 1970년대가 군가의 전성기라고 할 정도로 전후 말고도 그 시절에 막 앨범으로 발표된 군가들이 꽤 많거든요. 아, 그래요? 유명한 노래도 있고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높은 산 깊은 물을 빡차고 나가도 사나이 진군에는 밤낮이 없다. 물러쓴 절모 밑에 충성의 불타고 백두산까지라도 밀고 나가자. 한자로 총을 메고 굳세게 전진하는 우리의 등 위에 조국이 있다. 이와 땅이 스며 있는 이곳이 서른산에 쏟아지는 별빛은 어머님의 고운 눈빛. 전우연이 몸바쳐 통일이 된다면 사나의 한 모습 무엇이 두려우랴.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신약의 우리들이 노린 조국.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이으랴. 남북으로 끊어진 별의 핏줄. 이 땅과 이 바다 이 하늘을 위해 너와 내가 맞잡은 손 방패가 되고 너와 나의 충정 속에 조국은 산다.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꽃하늘 불바다를 걸으면서 고향 땅 부모 형제 군사를 위해
곡을 거의 연속으로 한 너댓 곡을 지금 들어본 거죠? 네 곡 정도 나왔나요? 네 곡 네. 나왔었죠. 네. 이거 들어봤는데 어떠셨어요? 기억에 남는 저는 군가. 다 군가가 좋은데 군가 가사를 보면서 우리의 목숨을 바쳐 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이게 목숨을 이렇게 조금 한 목숨이잖아요. 근데 그걸 희생하는 것 자체가 기꺼이 내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 희생하겠다. 이게 약간 좀 소름 돋는 가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전쟁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는 상황에서 목숨 바쳐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진짜 실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어떤 구체적이고 절실한 어떤 의지가 담긴 가사였다. 그러니까 더 그게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6.25 전쟁 때는 진중가요라고 해가지고 뭐 전선야곡이라던가 전우야 잘 자라 이런 노래들이 대중가요 가수들이 부르면서 또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까 군가 작사 작곡자를 보니까 네. 그 대중가요 작사 작곡자하고 또 군가 작사 작곡자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나화랑 씨나 뭐 김광섭 씨나 유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또 대중가요 작사하고 작곡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노래들이 좀 더 대중적으로 또 친숙하게 네. 다가갈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아까 네. 나온 노래 중에서 뭐 네.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이 노래 굉장히 유명한 노래거든요. 일반 국민들도 다 불렀었고 멸공의 횃불도 엄청나게 유명한 노래고. 그 노래가 나아랑 선생님 작곡이더라고요. 네. 네. 그 그러니까 거의- 여러 없순정 만드신 그러니까 군가면서 동시에 대중적인 히트곡이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죠. 네. 네, 그 멸공의 횃불에서 뭐 전야 뭐 전우연가 내 나라는 내가 그 부분이 멋있더라고요. 막 비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가사들도 그렇고 그 느낌이 전 뭔가 자꾸 그 독립 열사들이 생각이 나요. 맞아요, 맞아요. 예. 사실 저 가사 보면서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키신 우리 선현들 그러한 분들을 기리는 날이 바로 현충일이거든요. 네, 현충일이 무슨 뜻이냐면 충렬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뜻인데 그게 이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 순국선열 이런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6.25 전쟁이라든가 그럴 때 순국하신 분들과 더불어서 독립 열사들, 뭐 안중근, 김구, 유관순 열사 이런 분들까지 네. 다 포함해서 그 뜻을 기리는 날이 바로 현충일인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있지만 이게 네. 단순히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희생, 봉사, 어떻게 피와 땀, 목숨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더 경건해지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약간 가사 보면서도 약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네. 왠지 제가 막 이렇게 항상 즐거운 노래를 선사해드리지만 네. 이렇게 경건한 음악을 또 들으면은 아 나도 진짜 조금 이 희생 정신을 이렇게 갖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덕분에 네. 그 다 이 열사들 덕분 막 이렇게 네. 정말 그런 희생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네. 그러면은 좀 호국 영령을 향한 그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군가이잖아요. 근데 최초의 군가는 네. 뭐였을지. 이 광복 이후에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군가로 채택한 군가가 있습니다. 네. 바로 1946년에 작곡된 해방 행진곡. 네. 우리는 나오라 삼면을 만나 나라의 흥망도 이곳에 있고 전골의 중위도 이곳에 나타 한판도 잡아차고 나갑시다 생명선 이 바다로 지키자 싸우자 이 이 노래는요, 손원일 제독이 작사를 했고요. 아내 홍은혜 씨가 작곡을 했는데요. 가사가 우리는 아노라 삼면의 바다, 나라의 흥망도 이곳에 있고 천고의 충의도 이곳에 났다. 황파노도 잡아채고 나갑시다. 생명선 이 바다로 지키자 싸우자 이 바다에서.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 국토와 나라를 지키자 이런 뜻이죠. 방금 다 들은 군가들도 군인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자 뭐 이런 느낌도 있었잖아요. 목숨을 바치자는 얘기가 여러 군가에 일반적으로 나오고 근데 방금 나왔던 노래 중에서 진군가의 좀 특이한 점이 네. 백두산까지라도 밀고 나가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6.25 직후에는 우리나라 군가가 좀 뭐 전진 뭐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다면 70년대쯤 되면 주로 지킨다는 이미지가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공격한다는 생각을 잘 안 했기 때문에 70년대부터는 그리고 90년대 푸른 소나무에는 아까 왜 평화의 깃발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려는 것은 공격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네. 그런 이미지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강해지는 건데 진군가는 70년대에 나온 노래지만 저 때까지도 뭐 백두산까지 밀고 나가자 이런 내용도 들어있었네요. 그래서 네. 목숨을 바친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와 나도 그렇고 뭐 멸공의 횃불도 그렇고 그래서 너와 나 같은 경우는 너와 내가 맞잡은 손 방패가 되고 너와 나의 충정 속에 조국은 산다. 네. 그러니까 결국 너와 나니까 우리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방패가 되겠다. 네. 결연한 의지로. 그리고 우리 설아연 씨가 네. 아까 감명 깊었다라는 가사가 바로 전선에 간다였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때 저는 전선을 간다. 가장 마지막에 젊은 넋 숨져간 그때 그 자리 상처 입은 노성은 말을 잊었네. 그러니까 그때 군인 나이가 20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젊은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상처 입은 노성은 말을 잊었다는 그 가사가 약간 네. 말을 조금 저도 잊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가사들의 모든 공통점은 꽃잎 같은 목숨들.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 군인들이 다 젊고 네. 굉장히 뭐랄까요 가장 그 생기 넘치는 그 시대 그 시절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목숨을 내놓는다. 네, 그런 결의를 다진 노래잖아요. 네. 저는 너무 고마워요. 네. 소등 열사들한테도 그렇고 국군 장병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맞습니다. 그러한 이제 노래에 담긴 정신이 지금 우리를 이제 울컥하게 하는 그런 네. 건데 서로 울컥할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 우리도 그 순국선열들을 생각하면 울컥한데 그분들이 만약에 이제 살아 계셨다면 그렇죠. 내지는 뭐 다른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면 아 우리가 지킨 나라가 지금 한국이 잘 저렇게 살고 됐구나, 있구나. 막 한류 막 이렇게 됐구나. 한류 약간, 열풍이고 막. 이런 걸 네, 막 맞아요. 보시면서 그분들도 울컥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 자체가 그렇게 많은 희생을 바탕으로 네. 정말 눈부신 성취를 이룬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지금 뭐 우리나라 보면은 울컥할 거라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 김구 선생님이 생전에 가장 강조했던 게 문화의 힘이거든요. 네. 문화의 힘. 예,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나의 꿈이 이루어졌다. 네.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또 6.25라던가 또 월남 참전 유공자들이 18만 5천여 명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진짜. 그런데 70여 년 만에 정부에서 새 제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야,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네요. 근데 70년은 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0여 년 만에 이들이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목숨 바쳐 싸웠던 그 일들을 업적을 인정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월남전 참전 60주년 기념으로 국가보훈부에서 제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네. 하여튼 국가가 보훈을 잘 해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거나 열심히 노력한 분들을 잘 대우해 드려야 우리 후세가 또 그 모습을 보고 아 나도 국가를 위해서 충정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니까 보훈은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군가가 발표된 1970년대인데요. 그런데 유독 전후 이 노래가 현재까지 장병들에게 기억되고 또 사랑받는 이유는 뭘까요? 전우라는 노래는 솔직히 정말 저도 그렇고 노래가 단순하면서 따라 부르기 쉬운 그게 가장 임팩트가 있거든요. 전 전우라는 가사가 너무 단순하면서 따라 부르기 쉽게 가사가 잘 되어 있는 그래서 계속 귓가에 맴돌고 머리에도 맴돌고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노래가 뭐 가사에 있어서의 특징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뭐 병영 생활을 뭐 인간적으로 그렸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네. 나왔었지만 이 노래가 막 적을 제압하자, 뭐 처단하자 이런 내용보다는 네. 뭐 전우와의 정,
나라를 위한 뭐 애국심, 담배 한 가지도 나눠 피는? 인류애, 막 전후애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 보니까 이런 정서는 세대를 초월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서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군가에 비해서 특정 시대상이 선명하게 딱 각인되지 않은 보편적인 가사라서 더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은 네. 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군가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지나쳤던 측면도 있는데 네. 오늘 새롭게 다시 군가를 바라보게 되네요. 그래서 생과 사를 넘나들면서 나라를 지킨 이들의 그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제 군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그들의 치열하고 또 굳센 의지를 느껴본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우리 앞서간 분들의 의지가 숭고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 근데 그 와중에 설혜은 씨가 오늘 이 자리에 네. 군통령의 자격으로 네. 와주셨는데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시절 연가를 통해서 네. 조금 더 굳건한 의지가 더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기꺼이 내주신 장병분들한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나라 지키시면서 임무 수행하시면서 건강하게 무탈하게 임무 수행 완료하시고 잘 전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궁장병분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대가 사랑한 음악에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가요로 보는 근현대사 시절연가.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의 끈끈한 전우애를 다지러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